네, 주 시리아 영사관 피폭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던 이란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전면 확전의 위기로 빠져들게 됐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께서도 아마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 듣고 계실 텐데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론과 순항,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공습이었는데 이번 공격의 성격 우선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4월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이제 폭격을 당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을 이란 측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천명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상에서 본다면은 이번의 경우는 1979년에 이란 혁명 후에 아마 이스라엘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은 이제 처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이제 공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이미 이 공격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또다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정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도 공격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럼 이란이 이들과 이렇게 연합한 이유, 세력의 확장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시아 벨트죠. 저항의 축, 그러니까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시아 이제 세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이들 시아 세력들이 함께 연대에 나서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1979년 이 혁명으로 인해서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 양숙인 이스라엘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은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공격을 결정한 이란의 속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간에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대리전이 이제 가끔 있었고요. 예. 또 누가 공격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양자 간의 충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이란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직접 공격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 전쟁,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성격이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확전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확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보복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거 확전을 방지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이란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란의 자제를 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지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항의 축, 시아 벨트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연대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으로서는 이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고 정교한 외교 안보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들어온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군사 시설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란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특히 이란으로서는 지금 장기간에 걸친 경제 제재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빨리 탈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거스르려는 상황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이란 측이 어느 정도의 공격 성과가 있다고 여겨진다면은
일단 확전을 하는 데까지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확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해지고 있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민간인 피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방공망이 완전 작동이 됐다, 날아오는 드론을 계속 요격 중이다 밝히고 있는데 민간인 피해가 좀 없어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공격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피해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각 가정에는 방공호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보 장치가 또 정부에서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피해가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의 경우 이게 너무나 먼 거리에서 지금 현재 날아오는 드론이고 미사일입니다.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도를 잃었을 때 민간인 시설 지역으로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피해가 또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공습이 끝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말씀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네네. 지금 현재 일단 경보 해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수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일단은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2,000km 떨어진 데서 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탐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예. 이란의 또 앞으로의 판단에 따라서는 2차, 3차 공격도 이제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러한 측으로서는 그렇게 확전까지 감행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속보도 그렇고 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1차 공습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좀 이란의 맞대결을 가장 우려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란의 공격을 계기로 이 미국이 중동 세력 좀 재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미국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문제를 빨리 휴전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인도적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국제적인 여론을 매우 중시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하면 만약 전쟁 종전까지는 그나마라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라파에서의 공격 이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 그리고 전 세계의 여론을 생각을 할 때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중동 지역 내에서 그 사우디, UAE, 카타르, 이집트 이런 중요 아랍 국가들이 더 많은 평화 유지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미국과 이런 아랍 국가 간의 그 협력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